사람의 인생을 떠올려보면 참 신기하다. 우리는 누구나 수없이 많은 문 앞에 서게 된다. 때로는 이 문이 대수롭지 않은 선택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커다란 벽처럼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을 열지 못한 채 주변만 서성이다 기회를 놓쳐버린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하며 미루는 사이 문은 조금씩 닫히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세월은 흘러가 버린다. 정주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묻는다. 왜 아직도 그 문 앞에 서 있기만 하느냐?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다. 정주영 자신의 삶을 온몸으로 증명한 결론이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뗄나무조차 모자라던 시절을 살았다. 겨울밤 아궁이에 불씨가 꺼질까 두려워 두툼한 이불도 없이 몸을 웅크리던 시절,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나는 이 길에서 멈추지 않겠다. 시작이라도 해보겠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병원에 가야지 하면서도 몇 달째 예약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 배워야겠다 하면서도 책만 사두고 펼쳐보지 않는 경우, 연락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루다 인연이 멀어져 버린 경우, 이렇듯 우리 삶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작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다. 그럼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주영의 어린 시절을 보자. 10식구가 다닥다닥 붙어 앉아 한 끼 밥을 겨우 나눠 먹던 방. 남들은 불행이라 불렀지만 그는 그 속에서 움직이면 뭐라도 얻는다는 법칙을 배웠다. 시장에 나가 생선을 나르면 밥 한 술이 생겼고, 겨울에 장작을 지게에 지면 가족이 따뜻해졌다. 그는 일찍 깨달았다. 행동은 생존이고 시작은 곧 삶의 숨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을 장터를 떠올려보라. 가만히 구경만 하는 사람은 늘 손에 빈 바구니만 들고 돌아간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다가가 흥정을 시작하면 설사 다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나오게 된다. 정주영은 바로 그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었다. 1934년, 그는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 가난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싶었던 19살 청년은 새벽녘, 가족이 모두 잠든 사이 조심스레 집을 나섰다. 아버지의 소 한 마리를 팔아 얻은 돈 70원을 들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한 것이다. 누구는 그것을 가출이라 불렀다. 그러나 정주영에게 그것은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시작은 누가 허락해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다. 서울 종로의 쌀가게에서 그는 점원으로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무거운 쌀가마를 나르고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다. 하루 종일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충만했다.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쁘다. 이 기쁨은 남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 자만이 얻는 보상이었다. 그러나 인생은 늘 뜻대로 되지 않는다.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쌀가게는 부도로 문을 닫았다. 그는 월급은커녕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내몰렸다. 많은 사람이 이 순간을 실패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다. 그는 그 실패를 발판으로 삼았다. 쌀가게에서 배운 신용의 중요성, 돈의 흐름, 사람의 표정 속 진심이 있는 법. 그것이 바로 다음 걸음을 위한 자산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은 없는가? 평생을 일군 가게가 문을 닫았거나 정년을 맞아 일터에서 물러났을 때 그 순간을 실패라 여기며 낙심한 적은 없는가? 그러나 정주영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의 시작이다. 문은 한 번 닫히기도 하지만 다른 쪽에서 또 열리기도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 실패했다고 무너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거기서 끝난 것뿐이다. 하지만 다시 시작한 사람에겐 끝이 없다. 정주영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굴욕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나는 다시 떠날 수 있다. 두렵지 않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다. 이 시절의 정주영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다. 봄철 텃밭에 심은 씨앗이 한번 냉해를 맞으면 싹이 잘리기도 한다. 그러나 뿌리가 단단히 내려앉은 씨앗은 다시 줄기를 틔운다. 그때부터는 웬만한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정주영의 첫 실패는 바로 그 뿌리를 깊게 내려주는 냉해와 같았다. 그리고 1937년, 그는 또다시 서울로 향한다. 이번에는 단순히 일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일을 만들겠다는 각오였다.
그는 자전거와 농기계 수리를 하는 작은 점포를 열었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저 청년이 얼마나 버티겠나.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스스로 열쇠를 돌려가게 문을 여는 순간 그 문은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문이었다. 물론 또다시 실패했다. 불황이 닥쳐 가게를 닫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패는 문을 닫는 일이 아니라 또 다른 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정주영은 또다시 실패를 맛본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실패란 고장난 기계와 같았다. 수리하면 다시 움직일 수 있고 때로는 부품을 바꾸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했다. 이 무렵 정주영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가? 그런데 왜 자꾸 다시 일어나려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했다. 그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학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맞이해 본 적이 있지 않은가? 투자에서 손해를 봤거나,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했거나, 혹은 건강 문제로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놔야 했던 순간. 그럴 때 우리 대부분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시작의 순간이다. 그는 늘 이렇게 되뇌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친구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 친구는 참 고집이 세다. 2번이나 실패했는데 왜 또 나서려 하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집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끝내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주영은 어느 날 장터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노인이 오래된 소쿠리를 들고 와 채소를 파는데 바람이 불자 소쿠리의 채소가 바닥에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다 틀렸다며 안쓰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노인은 묵묵히 떨어진 채소를 다시 담았다. 비록 흙이 묻어 반값에밖에 팔지 못했지만 결국 모두 팔아치웠다. 정주영은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도 저 노인의 채소처럼 다시 담을 수 있다. 다만 포기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그는 이번에는 단순히 돈을 벌려는 마음보다 더 큰 철학을 품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대로 남들이 나를 대접한다. 이 말은 훗날 그의 평생 철학으로 자리 잡는다. 시니어 여러분, 자녀나 손주를 대할 때도 이와 비슷하다. 내가 늘 불평만 하면 가족들은 곁에 앉아도 눈길을 피한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 배우려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보이면 그들도 나를 존중한다. 세상은 내가 보낸 태도의 거울이다. 정주영은 이 진리를 몸으로 익혔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절대 나이를 묻지 않았다. 배울 만한 점이 있다면 상대가 10살이라도 스승으로 삼았다. 반대로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신뢰를 잃으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어떻게 저 청년은 나이도 신분도 따지지 않고 사람을 평가할까? 정주영의 답은 간단했다. 사람의 값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 삶에도 깊이 스며든 교훈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된다. 누구는 손주가 잘 컸다더라. 누구는 퇴직금으로 집을 샀다더라. 하지만 정주영은 말했다. 남의 것을 따지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남이 된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신의 길, 자신의 속도에 집중했다. 또 하나, 그에게 중요한 태도는 스스로의 무게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는 늘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다. 사람의 허리는 곧 기계다. 허리가 휘면 마음도 휜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허리를 곧게 세우고 걸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사람들에게는 큰 신뢰로 다가왔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어깨가 움츠러들면 마음도 작아진다. 하지만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우면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상대도 그렇게 느낀다. 정주영은 바로 이 자세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철학은 말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무심코 던지는 말이 사람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쓸데없는 칭찬이나 근거 없는 비방은 하지 않았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호랑이 입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입이다. 그는 이 말을 늘 가슴에 새겼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평생 쌓아온 인연을 끊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돈 때문만은 아니다. 대부분은 입에서 나온 한마디 때문이다. 정주영은 그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삶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은 눈감아 주었지만 윗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할 말을 했다. 그 균형 감각이 바로 신뢰의 뿌리였다. 그리고 이 신뢰가 훗날 그의 사업을 움직이는 가장 큰 자본이 되었다. 정주영은 늘 말했다. 사람을 얻는 것이 곧 세상을 얻는 길이다. 그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믿었고 장비보다 사람을 먼저 모았다. 여러분, 혹시 시골 마을에서 김장하는 풍경을 본 적 있는가? 배추 수백 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무거운 항아리에 옮겨 담는 그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웃들이 모여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 정주영의 사업도 그와 같았다. 그는 거대한 건설 현장을 혼자 꾸린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모으고 그들이 힘을 합치게 만들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다. 당시 한국은 가난했고 장비도 기술도 턱없이 부족했다. 공사를 맡아도 굴착기 한 대 없이 삽으로 땅을 파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보고 이건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다. 장비가 없으면 우리가 장비가 되면 된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시 삽을 들었다. 시니어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도 닮았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가진 것 하나 없어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으로 버텼던 때가 있지 않았는가. 냉장고가 고장나면 고쳐 쓰고 새 옷이 없으면 기워 입고 없는 것을 만들어 쓰며 버텼다. 정주영의 도전도 마찬가지였다. 없는 것에 주저앉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냈다. 그 정신이 바로 현대 정신이었다. 그는 현장에서 항상 노동자들과 함께 식사했다. 비싼 호텔이 아니라 땀 냄새 나는 현장에서 같은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 밑에 가면 배울 수 있다. 믿고 일할 수 있다. 그 신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다. 돈은 잠시 사람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는다. 하지만 신뢰와 존중은 평생을 함께 가게 한다. 정주영은 이 진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리더십은 또 다른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한 번은 공사에 필요한 장비가 도착하지 않아 현장이 멈춰 섰다. 모두가 손을 놓고 하늘만 바라볼 때 정주영은 조용히 삽을 들었다. 장비 기다리다 끝나면 평생 장비만 기다리다 죽는다. 우리가 하면 된다. 그 순간 현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수천 명의 마음을 흔들었다. 리더란 말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시니어 여러분, 자녀와 손주를 키우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가? 100번 훈계하는 것보다 한 번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정주영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이끌었다. 그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철학을 남겼다. 남이 나를 못 믿는 건 괜찮다. 내가 나를 못 믿는 게 문제다. 이 말은 곱씹을수록 깊다. 사람들은 늘 외부의 평가에 흔들린다. 너 그거 해도 안 돼.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하지만 정주영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스스로에 대한 신뢰였다. 여러분, 혹시 나이를 핑계 삼아 무언가를 미룬 적은 없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시작하겠어. 이미 늦었지. 그러나 정주영은 나이를 숫자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사람이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대신 믿어주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의 사업이 커질수록 비난도 커졌다. 저건 무리다. 이번에는 망한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비웃음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반대 속에서 확신을 얻었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나는 그 두려움을 뚫겠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있지 않은가? 주변에서 모두 안 된다고 말했는데 막상 해보니 되더라. 정주영의 삶은 바로 그 연속이었다. 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 그는 문을 찾았고 문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냈다. 그것이 그의 도전 방식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큰 배움을 얻는다. 세상은 준비된 자의 것이 아니라 움직인 자의 것이 하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을 기다리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 정주영은 말했다. 시작하면 준비는 따라온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미뤄둔 일이 있지 않은가? 여행, 공부,
새로운 취미, 혹은 작은 가게 하나라도. 그것을 계속 미루면 문은 닫혀버린다. 하지만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그 문은 열리기 시작한다. 정주영의 철학은 단순했다. 생각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시작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정주영은 늘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불가능이란 벽이 아니라 길을 찾으라는 신호였다. 1960년대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었다. 한강은 여전히 황폐했고 도시는 가난에 짓눌려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주영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강에 다리를 놓으면 모든 것이 바뀐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무슨 소리야?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는데. 그의 말은 허황된 꿈처럼 들렸다. 하지만 정주영은 이미 마음속에서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그에게 불가능이란 미친 짓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현실이었다. 1965년 한강대교 공사가 시작되었다. 설계 도면조차 부족했고 장비도 턱없이 모자랐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날씨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현장에 나가 기술자와 함께 고민했고 노동자와 같은 땀을 흘렸다. 삽을 들고 땅을 밟고 문제를 직접 해결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사람은 기술자는 아니지만 기술자보다 더 믿음직하다. 1968년 마침내 다리는 완공되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이어진 순간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가 아니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의 증거였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그 다리는 한국 경제의 혈관이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능성의 불씨를 지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 삶에도 다리를 놓아야 할 순간이 있다. 가족과의 갈등, 노후의 불안, 혹은 오랫동안 미뤄둔 도전. 그 앞에서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용기를 내어 다리를 놓으면 세상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준다. 정주영이 말했던 것처럼 강은 막힘이 아니라 길이다. 한강의 다리로 끝나지 않았다. 1970년대 그는 다시 불가능에 도전했다. 이번엔 끝없는 사막이었다. 중동. 그곳은 한국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기후도 문화도 낯설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수천 명의 인부가 동시에 일해야 했다. 길이 수백 킬로에 달하는 도로 공사. 누구도 한국 기업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지 않았다. 정부조차 말렸다. 이건 무리다. 괜히 나갔다가 큰 손실만 본다. 그러나 정주영은 말했다. 우리가 이런 걸 못하면 평생 조그만 일만 하다 끝난다. 그는 직접 중동으로 날아갔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사막을 걸으며 땅을 밟았다. 현장에 직접 텐트를 치고 잠을 잤다. 외국인 기술자들은 그를 보고 사장이 아니라 군인 같다고 말했다. 그에게 현장은 보고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결국 그는 쿠웨이트에서 초대형 도로 공사를 수주했다. 한국인 수천 명이 사막 한가운데서 땀을 흘리며 길을 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그 공사는 한국 경제에 막대한 외화를 안겨주었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주었다. 시니어 여러분, 기억나는가? 그 시절 신문과 방송에서 중동 특수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던 것을.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호황이 아니었다. 우리는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선언이었다. 정주영은 늘 말했다. 길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다. 걷는 자가 길을 만든다. 그는 사막에도 길을 냈고 바다 위에도 길을 냈다. 조선업에 도전했을 때 사람들은 또 다시 비웃었다. 한국이 무슨 배를 만드냐? 바나나도 안 나는 나라가 배를 만들겠다고? 심지어 전문가조차 반대했다. 하지만 정주영은 계약서부터 썼다. 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소를 앞당겼다. 그는 말했다. 배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결국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떠올랐다. 이 모든 성취는 운이 아니었다.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만들고 없으면 스스로 길을 내는 집념의 결과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삶을 돌아보자. 혹시 아직도 안 된다는 말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 정주영은 우리에게 묻는다. 해보기나 했는가? 그 질문은 무겁지만 동시에 따뜻하다. 시작하지 않으면 두려움만 남는다. 하지만 시작하면 두려움은 문제로 바뀌고 문제는 결국 해결된다. 이 철학은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다. 건설 자재 값이 계약서보다 훨씬 올랐을 때
그는 원가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았다. 약속은 약속이지 계산이 아니다. 손해는 봤지만 그 한마디로 수십 년 신용을 얻었다. 정주영에게 불안 단순한 축적이 아니었다. 움직임, 신뢰, 순환이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돈이 사람을 만들면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이 돈을 만들 수 있어야 그 돈이 의미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에 집착하기 쉽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가진 액수가 아니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에서 결정된다. 돈보다 관계를, 계산보다 약속을, 소유보다 신뢰를 중시할 때 그 부는 더 깊고 오래간다. 정주영의 삶은 단순한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늘 시작했고, 늘 도전했고, 늘 사람을 믿었다. 기자들이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죽고 난 뒤에 결정나는 겁니다. 그에게 성공은 결과가 아니었다. 태도였고, 과정이었고, 매일의 선택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질문을 받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시작 앞에 서 있는가? 혹시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가? 정주영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평생을 걸쳐 몸으로 증명한 진실이다. 시작이 두려운 분들, 실패가 무서운 분들, 혹은 나이가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문 앞이다.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되어 앞으로도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